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업종이 다 어려운데 말이죠. 이 투자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지를 중점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증권시장 하면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투자 시장에 저는 굉장히 장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엑시트 하기까지는 3년,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IPO로 해가지고 이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5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계속 됐을 경우에 과연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요즘에 관심 있는 업종,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나눠보니까요. 첫 번째 것은 공유 비즈니스 모델, 쉐어링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았더군요. 사실 이제 쉐어링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워크처럼 공간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두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다 주가가 떨어졌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두 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에어비앤비는 이제 국경이 닫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위워크는 같이 한 곳에 모여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늘 소개하는 그 공유 비즈니스 모델은 약간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저렇게 비켜갈 수도 있겠구나. 소위 비즈니스 모델을 약간 비틀면 그래도 기회가 좀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페이스뱅크가 이번에 시드 투자를 받았거든요. 시드 투자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러니까 소매점포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렇게 유휴 공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내심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도 이게 이제 계약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을 비워둬야 되는, 그 사이에 계속 월세를 내야 되니까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스페이스가 큰데 지금 이제 배달 위주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것은 누구나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2시 되면 주인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업종 자체가 바뀌면서 그 고객들도 따라서 바뀌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보통 12시 되면 그 다음 사장이 와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계속 먹고자 한다면 돈을 또 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과거에 이제 정착된 모델들이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람을 타고 이런 공유 업종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종을 제가 소개한 게 있거든요.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빅테크 시대 비즈니스 모델 300.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글로벌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300개 정도 아이디어를 여기 제시를 했는데, 이 책 안에 대부분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타트업을 심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데모데이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짝 홍보를 했습니다. 공유공간 비즈니스 모델로는 이제 초기 투자 예약을 받은 스타트업이 또 있어요. 빌리오라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봤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타를 연주하고 싶은데 연습할 곳이 없다. 피아노도 배우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마땅히 할 곳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게 과거에 이제 양재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건물주들이나 또는 임차를 해서 그거를 그 방음 장치를 한 다음에
렌트를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는데 개인과 개인의 이러한 연결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플랫폼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런 곳이 바로 빌리오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그 유튜버들이 많이 늘었지, 소위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 그 매칭 서비스, 이런 모델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있는 것은 스파이더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브랜드는 우리 집의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책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사무실 좀 바꾸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버렸는데 이게 아깝잖아요. 한번 읽고 나서 그걸 버린다는 게 대단히 아까워서 이걸 이제 자기 집에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책이 있다 라는 것을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플랫폼에서 우리 집의 도서관에다가 공개를 하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소위 이제 인근의 주민들이 그걸 보고서 빌려서 보는 이러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참신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유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도서관은 카카오벤처스하고 신한캐피탈에서 시리즈 A를 받았으니까 10억 정도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은 이제 공유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또 하나 특징 지을 만한, 소위 이제 코로나 시대에 특징 지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홈 베이스드 비즈니스 모델. 이게 굉장히 요즘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키도비라는 곳이 있어요. 그 홈스쿨링 콘텐츠를 개발한 회사인데, 아이들이 이제 바깥에 놀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놀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홈스쿨링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체놀이, 우주과학, 미술, 이런 거. 학교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소위 과거 이제 방과후 교사들한테 배웠을 만한 이러한 비즈니스 그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홈키트가 한 20여 종 개발이 돼 있더군요. 그래서 이 키트도 13,000개 정도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발빠르게 홈 베이스드로 파고 들어간 이런 전략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으로 해서 이제 투자가 키도비 받았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 가정으로 들어온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꾸네 컴퍼니라는 곳인데요. 그 헬스클럽입니다. 보통 우리가 헬스클럽은 현장에 가야 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 지금 이제 집합 장소는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으로 끌어들인 거죠. 집에서 트레이너가 그 메인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제 비대면으로 해서 각각의 집에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도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펠로톤이라고요. 미국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메인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걸 네트워크로 집에서 전부 따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여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고도화된 점이 뭐냐면 그 각각의 참가자들이 자기의 집에서 뛰도록 하는데 상호 간에 경쟁을 하도록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코멘트도 해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된 모델로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면 땀을 흘리면 칼로리가 얼마나 빠졌나 이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의사하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홈스쿨링 타는 걸 뭐라 그래요? 집에서 타는 거. 그 디바이스를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펠로톤이 직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돈으로 아마 2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인체에 대한 분석까지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집으로 끌어들인 게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내식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번에 30억 정도 투자 받아서 누적해서 한 53억 받았더군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유튜브에서 이거를 이제 아내식탁이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소위 이제 레시피를 보여주는 거죠. 직접 조리를 해가면서.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6,200만 건. 굉장히 부럽죠. 그 정도 하다 보니까 6,200만 건 정도 되면 이제 구독자 수가 한 90만 명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조리하고 있는 레시피대로 내가 그거를 농산물을 구매하겠다, 식재를 구매하겠다 이런 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패키지로 해서 판매하는 소위 이제 소매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의 베이스는 어디예요? 당연히 주방이니까 주방용품도 또 같이 확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여기가 그 확장로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어차피 뭐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이 쓰지 않거나 돈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그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한테 그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렇게 대여해주는 이런 사업까지 확대를 했더군요. 그래서 크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에 이제 했던 공유 공간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비틀어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경이나 집합이 아닌 각각이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지금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었고, 하나는 이제 홈 베이스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모델로 약간 비틀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은 서비스업이잖아요. 자영업은 크게 이제 음식 소매 서비스로 나뉘는데 서비스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현장에 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모델, 헬스클럽 모델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 뭐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매업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는 소매업이 전부 대부분 이제 로케이션 비즈니스 모델, 소위 이제 입지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전환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소매업을 그 틈을 비집고 하트라는 곳, 이제 브랜드명은 하트인데, 소셜빈이라는 곳이죠. 시리즈 B 투자를 받았더군요. 그러니까 보통 시리즈 B라고 하면 20억 이상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30억 공개는 안 했지만,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주력 상품은 유아 반려용품이 주력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와 반려와 관련되는 그 용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그동안에 했던 것과 같죠. 다른 업종들도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특하게 차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이점은 뭐냐면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이걸 사용해보고 후기를 올리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댓글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도 개발하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면 한 업체가요,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조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냐 면 일단 내가 앱을 개발을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등산가들한테. 그럼 등산가들이 서로 정보를 그 안에서 공유를 해요. 어디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어디 가다 보니까 뭐 돌이 많이 지금 공사 중이더라.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10km밖에 지금 가지 않았는데 땀이 많이 나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계속 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서 여기서 제품을 아웃소싱해서 판매하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추천 서비스, 리퍼럴 서비스 모델과 결합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셜빈에서도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한테 달린 댓글을 가지고 욕구를 분석해서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브랜딩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별도의 브랜딩을 하기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 기타 또 이제 최근에 투자를 받은 업종들을 보니까 모빌리티 스타트업인데 이차라는 것도 있더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갔을 때 차를 놔두면 거기 와가지고 차를 주차해주고 필요할 때 다시 그 자리에 갖다주는 이런 서비스죠. 미국에도 이건 이미 있어요. 내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뭐 그걸 우리가 미러링을 해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다듬으면 충분히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미러링 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토스라는 것도 이번에 투자를 많이 받았더군요. 여기는 이제 소규모 가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소규모 주택을 주로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냥 플랫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인중개사처럼 지역마다 이렇게 로케이션을 두고 거기에서 검증을 한 다음에 집을 그래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던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품질에 대한 검증. 그래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을 믹싱해가지고 나오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채티라는 곳을 운영하는 이제 아이네 블루메라는 곳인데, 이건 굉장히 많이 투자를 받았더군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채팅 소설 서비스예요. 그 유사한 게 웹소설 플랫폼도 있는데 레딧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보면 플랫폼 중심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비대면의 요인을 어떻게 그것을 기술로 접목해서 오프라인의 업종을 온라인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핵심 모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하면 이 점을 키워드로 꼭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 온라인에서만 가동이 가능한 것보다는 오프라인에 그동안의 업종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뭔가의 기술을 좀 입혀서 그거를 비대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또는 그거를 그 아이데이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머릿속에서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업종 가운데서 여기다 기술을 어떤 걸 입히면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하나 접근하면 쉽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가겠죠. 엔데믹이라고 하죠. 끝없이 앞으로는 이제 지속이 될 텐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참신한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창업자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자금도 요즘에 가급적이면 좀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잖아요. 내가 생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제 책에 상당 부분 한 300개 정도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300 한번 기억해 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